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금리 상승과 혹은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오르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르고 할 때 보면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경제 상황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기준금리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내에서는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소비를 적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금리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자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격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수익률이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비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내에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저축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저축을 많이 함에 따라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물건도 적게 사용하게 되지만 해외에서 사용하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물건도 적게 사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요. 수입이 감소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외화, 주로 미국에서 수입하면 달러가 되겠죠.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 수요의 감소는 외화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자가 상승했다라는 거고요. 이자가 상승하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금리가 5%이고 우리나라의 금리가 10%라고 가정을 한다면 미국의 사람들이 환전을 해서요, 원화로 우리나라에 저금을 하게 되면 이자율이 2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저축도 우리나라에서 하게 될 거고요. 채권도 우리나라에서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말은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고요. 원화의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것은 바로 환율이 하락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가 상승하면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라는 것 자체가 돈의 가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는 말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 돈의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간단해지는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금리 상승인데,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랐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리가 상승했을 때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비의 입장과 투자의 입장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순서를 밟으면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환율이 하락할 수 하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선택하신 다음에 2학년 때 국제경제학 혹은 4학년쯤에 국제금융론 수업을 들으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환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환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똑같이 이제 소비의 역량과 투자의 역량이 있습니다. 소비의 역량은 직접적인 소비라기보다 이제 물가의 역량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를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빅맥 지수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빅맥을 사는데 10,000원을 주고 샀다라고 하고 미국에서 빅맥을 사는데 $10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 10,000원과 미국에서의 $10가 같은 가치를 가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에서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는 우리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영어로는 PPP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물가에 대한 이야기는 환율이 설정되는 과정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물가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투자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금리, 이자율과 매우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UIP, CIP 같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에 대해서 환율이 설정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매우 중요한데 해외의 금리도 매우 중요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를 내외 금리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와 해외 간의 금리 차이를 우리는 내외 금리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내외 금리 차가 1.75%포인트로 잡혀 있는데요. 이 1.75%포인트가 평소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는 높은 상태였었거든요. 하지만 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조금 더 낮은 상태에서 1.75%포인트만큼 금리 차가 벌어져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환율을 보신 분들은 혹은 해외여행 가신 분들을 보면 환율이 높다라고 인식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오르고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하락한다 라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요 최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왜 환율도 같이 상승하느냐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와 해외, 그러니까 외화와의 가격을 이제 돈의 가치를 서로 비교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금리가 인상하는 것도 맞지만 해외의 금리도 빠르게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다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또 환율이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땐 높긴 하지만 과거
완전 높은 시점보단 조금 낮아졌네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는 인식 때문에 환율이 과거의 고점보다는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면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요. 이게 여기서 이제 실제 상황에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금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외의 금리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금리가 얼만큼 상승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